네, 지금부터는 마켓 트렌드 시작하겠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우리나라만 지금 전력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전력 시장에서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오늘 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랙아웃 리스크를 덜기 위해 전력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에 대한 관련 수혜주까지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ESS 시장의 전반적인 트렌드는 어떻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네, 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인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성장이 가파라지는 시기는 올해가 아니라 한 2015년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성장 자체는 2013년도에도 하지만 좀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오히려 2015년, 2017년 넘어가면 갈수록 좀 더 가파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격 성장은 조금 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지금 살펴봐야 되는 것은 국가별로 흐름을 봤을 때 일본이 가장 먼저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력난이 우리나라보다 심각하죠. 이제 동북부 원전이 완전히 망가진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ESS 같은 대체 에너지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의 직영부 계획을 보더라도 직영부의 전반적인 계획도 2014년, 2015년부터 ESS를 일부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100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쪽에서는 의무적으로 ESS를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 향후 시장의 성장성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ESS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2차 전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플로우 배터리라든지 휠을 돌려서 전력을 저장하는 장치라든지 이외에 용액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는데요.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은 리튬이온 배터리와 함께 지금 나트륨을 이용한 일종의 이온수를 이용한 저장 장치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단계별로 봤을 때 초기에는 UPS를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의 장치들이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산업용 그리고 국가, 도시용 이런 형태로 점점 크게 발전하는 형태로 가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중소형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력을 저장해뒀다가 필요한 장소와 시간에 사용하면 전력 효율성을 높이고 과부하를 막을 수가 있겠죠. 그 활용도와 필요성은 더 강하게 강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점차.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일본과 한국의 자료를 보셨습니다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전력례 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는 날수를 좀 살펴봤는데요. 2011년까지만 해도 연간 기준으로 여름에 한 51일 정도, 그리고 겨울에 한 며칠 정도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면 작년에 무려 129일, 1년에 3분의 1가량이 전반적으로 좀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올해는 지금 좀 절반 정도가 지난 상황이고 여름에 아주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53일 정도가 기록이 된 상황이어서 좀 심각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ESS 시장과 같은 대체 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치 시장의 성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활용되는 것을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UPS나 전압을 보상해주는 그런 이 소규모 장치에서 시작을 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전력을 저장하는 장치들 그리고 전체적인 산업시설의 개통 안정화, 전력 안정화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장치들로 점점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런 시장의 움직임은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의 소구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시장 전망도 2010년도에 나타났던 것보다는 2015년에 들어서 가파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2020년 정도가 되면 그 규모가 2015년 대비해서 거의 3배가량 이상의 급증을 보여주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중심으로 하는 시장의 성장은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력용 ESS 시장 지금 상황이 2013년보다는 2015년, 2020년의 전망이 좀 더 밝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기보다 중장기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과거 이제 LG화학의 배터리 사례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 2차 전지의 시장이 이제 밝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이제 LG화학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LG화학의 신저가 영역에 이렇게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단기적인 전략보다는 중기 전략, 장기 전략으로 우리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2차 전지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국내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삼성 SDI, LG화학 같은 종목군들의 높은 관심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들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 일진 머트리얼이라든지
삼진 L&D 같은 부품 소재 쪽의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기간을 우리가 길게 가져가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은 뭡니까? 지금 소규모에서 시작해서 점점 단위가 크게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배터리도 좋지만 전력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전력이나 LS탄전 같은 스마트 그리드 플랜트를 추진할 수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나 OCI 머티리얼 같은 소재주는 물론 흐름을 좀 봐야 됩니다. 과연 2차 전지나 여러 가지 전해액 물질들의 얼마만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소재 쪽 종목군들 중에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종목군들이 보인다면 ES 시장의 성장은 배터리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도 좋지만 실제로 배터리의 원료를 생산해내고 있는 종목군들의 좀 더 장기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국내 화학주들의 변신, 특히 이 소재주로서의 이 완전히 이제 좀 높은 복합 소재 쪽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